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일반식으로는 절대 살이 안 빠지죠. 그런데 일반식으로 하셔야 살도 잘 빠지고 유지도 잘 되실 겁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거 뭐 설명할 것도 없이 앞에서 말한 거 그대로 맞는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반식 하시면 절대로 살 안 빠지실 거예요. 그런데 살 빼고 정체기 안 오고 유지 잘 하시려면 일반식 하시면서 다이어트 하셔야 될 겁니다. 이 말은 모순이 아닙니다. 일단 앞에서 말한 일반식 하면 절대로 살 안 빠진다의 이 일반식은요,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일반식입니다. 그리고 뒤에 말한 일반식 하면서 다이어트 해야 살도 빠지고 정체기 안 오고 요요 안 온다 해서 거기서 일반식은 정말 제대로 된 일반식입니다.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일단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반식은 여기 그림에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요런 거죠. 여기 그림 보시면 뭐가 문제지? 일반식 맞는데?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또 생각하시는 다이어트 식단은 왼쪽에 있는 이런 거죠. 닭가슴살에 샐러드 이런 것들인데, 자, 저는 둘 다 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긴 합니다. 일단 정의 자체가 틀린 것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요 일반식, 요 오른쪽 그림에 있는 요 일반식이 일반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특식입니다. 일반식의 정의는 좁게 보면 병원 같은 곳에서 주는 그런 일반식을 말하는 거예요. 병원 식사, 병원 환자식,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어떤 환자가 있을 때 특정한 영양소나 성분, 음식 같은 걸 주면은 큰 탈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풍 환자라서 단백질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그때 꽁치나 닭가슴살 이런 거 주지는 않겠죠. 또 위절제술을 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인데 그런 분한테 오징어 튀김을 준다든지 그러면 막 체해서 난리가 나겠죠. 그럴 때는 죽 같은 유동식을 줄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환자들한테는 보통 제한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식사를 줘도 되는 게 병원에서의 일반식입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의 일반식은 여기 중간에 그림처럼 생겼어요. 쉽게 말해서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주는 밥, 병원밥 이런 것들 일반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보통 이제까지 일반식이라고 생각했던 오른쪽의 메뉴들, 제가 방금 특식이라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이 병원에서 나오면 또 이거 뭐라고 하면서 나올까요? 네, 제가 방금 말한 대로 특식이라고 하면서 나오죠. 자, 오늘의 특식 이러면서 특별한 식사죠. 여러분이 이제까지 일반식이라고 생각하셨던 식단은 전부 특식이었던 거예요. 특식은 보통 일반적으로 먹는 밥이라고 생각하셨던 피자, 삼겹살, 마라탕, 라면 등 전부 특식입니다. 그리고 식판 배식이나 밥 반찬으로 따져보자면 치킨 너겟, 탕수육, 소세지, 햄처럼 고지방, 고탄수화물, 거기에 미네랄, 비타민 등 필요한 영양성 거의 없어서 칼로리 숫자만 높지 영양가는 거의 없는 텅텅 빈 칼로리라고도 불리고 또 가공식품 위주라서 건강에도 좋지 않은 그런 녀석들 전부를 다 말합니다. 걔네들이 다 특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좁은 의미 말고 좀 넓은 의미로 볼까요? 넓은 의미에서 일반식, 즉 제너럴 다이어트는 그냥 특별할 것도 없고 제한도 딱히 필요 없는 건강한 보통의 사람에게 권장되는 식사입니다. 영양학에서 말하는 소위 이상적인 권고되는 식사죠. 그래서 한국인 일반식 영양 기준 등은 그냥 정부에서 발간하는 한국인 영양 권고에 따르면 됩니다. 질병관리청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그림같이 보시면 곡류하고 채소가 거의 3분의 1씩 차지합니다. 그런데 곡류에서 우리가 매일 옥수수, 고구마, 감자만 먹을 수는 없죠. 한국인의 주식인 밥을 먹는 게 기본이고요. 이걸로 3분의 1을 채우고 나머지 3분의 1은 또 채소로 채우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과일 종류도 당연히 잊으면 안 되겠죠? 항산화 물질,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하니까 얘네도 잊지 마시고 고기 등도 있어요. 하지만 얘네가 비중이 우리가 보통 먹는 것처럼 엄청나게 높진 않습니다. 한 9분의 1 정도죠, 전체에서는. 즉 진짜 일반식은 이렇게 식단의 대부분을 3분의 1을 밥과 채소로 채우고 나서 고기, 과일, 유제품 얘네는 9분의 1씩 그렇게 해서 채워서 드시면 됩니다. 탄단지 비율로 따지면 어떠냐? 탄수화물 55에서 65%, 단백질 7에서 20%, 지방 15에서 30%고요. 칼로리로 따지면 나이대별로 차이가 조금 날 수 있지만 대략 2000에서 2500 칼로리 내외입니다. 보통 여자가 2000, 남자가 2500이라고 얘기들 하죠. 마지막으로 당연히 가공식품은 권유하지 않고요. 자연식품을 직접 조리해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집밥이 가장 좋을 수 있죠. 이게 바로 진정한 일반식이에요.
여러분이 병원밥이라고 부르는 병원에서 주는 식단도 영양사분들이 이렇게 일반적인 국민 권고 식단을 따르기 때문에 이런 정부에서 권고하는 일반식과 병원의 일반식이 거의 같을 수밖에 없고요. 즉 쉽게 말하면 병원밥이 뭐 진짜 일반식이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던 일반식은 좀 특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어트 할 때도 일반식으로 하는 게 좋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다이어트 식단이 빠른 감량에는 좋지만 1. 대사 적응 때문에 점점 살 빠지는 속도가 느려질 뿐만 아니라 정체기가 계속 올 수도 있고 2. 제한 요소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요요가 쉽게 오기 때문입니다. 일단 대사 적응으로 인한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식단이라 하면 칼로리는 여자 1500, 남자 2000 정도 내외로 해서 닭고야처럼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그것만 먹는다든지 아니면 살이 조금이라도 찔 만한 것들은 일체 안 먹는 소위 클린식 위주의 식단을 이야기합니다. 칼로리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게 초반에는 분명히 잘 빠집니다. 분명히 잘 빠지는 거 맞는데 나중에는 점점 살이 안 빠질 수 있고요. 오히려 살이 더 잘 찌는 체질이 돼서 요요가 쉽게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은 대사 적응에 있습니다. 대사 적응이란 쉽게 말해서 내가 음식 섭취를 줄이면 거기 맞춰서 내 신진대사도 같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해요. 여기 그림도 있지만 평소 2500칼로리 먹었다면 대사도 거기 2500칼로리 맞춰서 많이 합니다. 내가 1500칼로리 먹는 걸 줄이면 거기 맞춰서 신진대사도 맞춰서 줄어드는 거예요. 에버딘 의과학연구원의 15년도 연구에서 마우스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더니 섭취 칼로리를 줄이니까 대사율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장, 폐, 간과 같은 대부분의 장기 크기가 줄어들었어요. 자, 이거는 사람에서도 같이 나오는 현상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소위 이런 클린식, 즉 다이어트 식단들이 맛은 거의 무시하고 오직 저칼로리, 고단백질, 저탄수화물, 저지방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계속 먹기가 매우 고역이라는 점입니다. 인간은 미각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걸 무시하고 사는 게 사실상 저는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클린식이라는 거를 평생 정말 유지할 수 있는 게 맞을까요? 커네티컷 대학의 20년도 연구에서는 270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다이어트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서 8번 정도 요요를 겪었습니다. 또 존스 홉킨스 의대의 18년도 연구를 보면 대부분의 요요의 원인은 식단이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렇다고 하죠. 즉 클린식 위주의 다이어트 식단은 감량을 할 땐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짧게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걸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유지 못하는 순간 원래대로 살이 쫙 쪄버리는 거죠. 따라서 처음부터 속도는 좀 느릴 수 있지만 일반식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게 뒤에는 오히려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시던 일반식은 건강에도 좋지 않고 살이 찌는 특식이 훨씬 많았었기 때문에 그것만 거의 안 해도 살은 빠질 겁니다. 정말 진짜 일반식만 해도 살은 일단 빠질 거라는 말씀이에요. 속도가 다이어트식 정도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빠질 거고요. 다이어트식보다 오히려 요요하고 정체기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일반식이란 진짜로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일반식이 여러분의 다이어트에 유리할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서 마지막 설명 좀 드릴 건데요. 중간에 있는 일반식이 진정한 일반식이고요. 이게 국가에서 권장하는 식단이고요. 이것만 따라해도 살은 어느 정도 빠집니다. 물론 보통에서 마름으로 가려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왼쪽에 있는 다이어트 식단, 소위 클린식을 하셔야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분들 외에 일반적인 다이어터라면 일단 일반식부터 해보는 게 맞고요. 이렇게 일반식을 해서 일단 정상 체중은 되고 그걸 좀 유지를 한 다음에 몸이 완전히 그 체중에 적응이 되면 그때 가서 더 빼실 분들은 클린식이나 저 다이어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참고를 위해서 제가 저희 병원에서 직원분들하고 입원 환자분들 드시는 그냥 일반식 식단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그냥 집밥입니다. 여기 주먹밥 있는 거 보시면 뭐 어떻게 보면 특식이라고 여겨지는 햄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식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조금씩은 맛을 위해서 좀 들어가 있고 근데 보시면 나머지가 막 채소, 황태국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맞춰 놓으면 됩니다. 최대한 채소 많이 들어가고 공유 들어가고 다른 것들 조금 적정히만 들어가는 거. 그 오른쪽도 보시면 고기가 있긴 한데 나머지 보시면 거의 다 채소나 무기나 이런 것들이에요. 애초에 고기도 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채소랑 같이 해서 볶아놨습니다.
너무 일반식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너무 힘들게 진짜 뭐 몇 끼 탄수화물 몇 퍼센트 막 채소 3분의 1 몇 끼 안 맞추더라도 이렇게 대강이라도 좀 맞춰놓고 최대한 거기에 근접하게 하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밥을 할 때 어떻게 완벽하게 하겠습니까? 최대한 생각해서 좀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정도면 일반식 충분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표로 돌아와서 오른쪽에 특식 보시면 특식이 물론 좋진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또 먹는 재미라는 게 있잖아요. 저 특식은 특별하게 가끔만 맛으로 좀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보통은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외에 평소 때는 거의 애지간하면 일반식으로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은 일반식 다이어트로 정책이 없고 요요 없는 체중 감량에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공부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